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속마음과 진실을 궁금해합니다. 타인의 생각을 읽고 싶을 때나 숨겨진 비밀을 살짝 듣고 싶은 순간이 자주 있죠. 매우 친해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더욱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역시 술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진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이 늘어갈수록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게 되죠. 많은 술을 마시고도 속마음을 숨긴 채 그럴싸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아무리 친해져도 맨정신에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취중진담이라는 표현은 살아가면서 종종 듣곤 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가 뇌과학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변하지 않지만 거짓은 온갖 형태로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거짓말이 아닌 것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무엇인가? 진실을 이야기한 것 자체를 억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의 억제는 도덕적 인지가 억제되고 죄책감이 감소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순한 과정을 이끌어내는 억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분간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갈등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말하는 반응 시간이 미세하게 연장되거나 논리적인 오류들의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거짓말에 미숙하거나 분간하는 눈치가 뛰어나다면 이를 통해 거짓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뇌의 우측 하전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간혹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기꾼이나 사이비 등으로 이야기하죠. 엄청난 재능인 셈입니다. 도덕적 인지와 죄책감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진실과 거짓 사이 반사적인 갈등도 없이 이뤄내니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8가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이나 집중, 기쁨과 학습 등 각각 특정한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뿐 몇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함께 분비되거나 억제되며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취중 진담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에탄올이 섭취되면 먼저 감마 아미노 뷰틸산, 즉 가바가 급격히 방출됩니다. 가바는 수용체의 작용에 뇌의 인지작용을 느리게 만들고 신경세포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점차 생각과 반응이 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파민이 방출되어 음주 초기에는 편안함과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에탄올 섭취가 늘어날수록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 형성 작용이 차단됩니다. 뜨문뜨문 남거나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에탄올은 가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염화 이온이 빠르게 유입되도록 만들고 이는 진정작용을 일으킵니다. 진정되고 잠이 오고 몸이 가라앉으며 뇌 기능과 작용이 느려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곧 거짓을 꾸며내는 복잡한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간단한 반응과 대처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취중 진담에 대해서는 뇌파 측정을 통해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에탄올 섭취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100% 완벽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중 진담은 사실입니다. 정도와 경우가 다양하겠지만 말이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로 표현한다면 자백이 되겠습니다. 에탄올은 자백제인 셈입니다. 자백제는 트루스 세럼이라 불리는데 자백제라는 이름을 갖는 맥주나 와인도 존재합니다. 술의 경우에는 효과가 심하지 않으니 반쯤 장난삼아 재미있게 표현한 것 뿐이지만 마찬가지로 가바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백제는 존재합니다. 진실을 듣겠다는 목적이지만 자백제 사용은 국내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본심과 진심을 듣는 고해성사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강제로 숨기고 있는 사실을 꺼내기 위한 방식인 만큼 강압에 의한 자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야기일 뿐 현재도 자백제를 사용해 범죄자를 신문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죄를 숨기고 있는 연쇄살인범이나 강력 범죄자라면 진실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인지 능력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지만 재활의료원 등에서 표현하는 인지 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가장 하위 단계로 사실상 아무 반응이 없는 인지 능력을 상실한 수준입니다.
2단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반응만이 가능합니다. 씹거나 호흡하고 땀 흘리는 정도 말이죠. 3단계에서는 간단한 명령과 질문에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4단계에서는 집중이 불가능하고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5단계부터는 목표를 지향해 행동이 가능하지만 익숙한 작업이 아닌 신규 작업에 대해서는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6단계는 간단한 자동적 일정의 관리와 수행이 가능하며 7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 인지 능력이 아니어서 사회성이나 판단은 약합니다. 자백제의 목적은 3단계 내외와 같이 명령에 대해 판단 없이 진실을 내뱉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 최면, 자백제가 사용되는데 세 가지가 세트로 묶여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10가지 종류의 진정, 최면, 자백제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표입니다. 아모바비탈, 티마이랄, 사이오펜탈, 메토헤치탈은 모두 비슷한 육각형의 산소와 질소가 붙어있고 길쭉하게 가지 달린 모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르비튜레이트 계열 약물로 구분하며 과거에 흔히 사용되었지만 위험성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로 대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전히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이아제팜과 케타민은 진정제나 마취제로 사용되고 양을 잘 조절한다면 자백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마취 유도제와 진정, 최면제로 현재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와 미다졸람, 로라제팜과 프로포폴이 눈에 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 최면, 자백은 같은 개념입니다. 의식과 인지 능력을 하위 단계로 낮춰 원하는 목적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자백제인 펜토탈을 통해 자백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펜토탈의 화합물 명칭은 소디움 사이오펜탈입니다.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죠. 적용되는 곳은 에탄올이나 다른 마취제들과 같이 가바 수용체입니다. 정확히는 가바 수용체에 바르비튜레이트가 결합 가능한 위치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가바 자리나 바르비튜레이트 자리, 벤조다이아제팜 자리 외에도 처음 보는 작용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첫 번째는 경련제 자리이며 피크로톡신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피크로톡신은 피크로톡시닌과 피크로틴이라는 두 가지 유사한 화학물질이 1대1로 혼합된 약물입니다. 가바에 작용하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피크로톡신 등에 의한 경련, 발작, 마비 유발을 해독하려면 반대 작용이 가능한 바르비튜레이트나 벤조다이아제핀 종류들을 투여하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자리도 있으며 여러 스테로이드 중 진정과 최면 기능이 있는 스테로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알팍살론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합성법을 살펴본다면 아주 정석적이고 기초적인 합성법입니다. 무엇이 어디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따라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로닉 에스터를 시작 물질로 먼저 탄소 2개짜리 가지를 붙여줍니다. 브로민이 수소와 함께 떨어져 나가며 하나의 가지가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탄소 5개짜리 가지를 같은 위치에 붙여 전체적인 골격이 완성됩니다. 상단 질소와 황이 포함된 구조는 아예 완제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사이오유레아 반응시키면 바로 펜토탈이 완성됩니다. 자세한 합성 조건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사용되는 시약이나 실험 조건도 간단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맥주사로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만들지는 말도록 합시다. 가바 수용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왜 이야기를 항상 하다 말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과 최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바 수용체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제껏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본 염화이온의 통로와 관련된 것은 가바 A 수용체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바 B 수용체도 있습니다. 통로가 아닌 G 단백질이라는 종류들과 연관되어 있는 수용체입니다. 가바 A가 감마 아미노 뷰틸산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을 생각한다면 가바 B에도 무언가 비슷한 물질이 달라붙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트 강간 약물 혹은 물뽕이라 불리기도 하는 감마 하이드록시 뷰틸산입니다. GHB라 불리는 감마 하이드록시 뷰틸산은 가바 B 수용체 외에도 GHB 수용체에 따로 작용합니다. 진정과 최면, 기억 상실 등을 유발하며 술과 함께 먹으면 크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물질을 자주 사용하진 않고 수면제로 구분되며 취급도 간단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물질인 플루니틀라제팜, 다른 이름으로 로히프놀이 범죄에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냥 술은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GHB는 최악의 범죄 화학 물질이면서
쓸모도 없고 우리 몸이랑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뷰탄다이올이라는 알코올을 먹는다면 몸속에서 GHB로 변합니다. 에탄올을 섭취하면 효소의 작용에 의해 알데하이드로 또 아세트산으로 점차 변화하며 숙취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탄소 4개짜리 사슬에 양쪽 끝에 알코올 작용기가 붙어있는 뷰테인다이올은 몸속에서 효소 작용을 통해 똑같이 알데하이드를 거쳐 감마 하이드록시 뷰틸산이 됩니다. 뷰테인다이올은 수면, 운동 능력, 성적, 지방 대사 목적을 위한 식이 보조제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량은 문제없지만 양이 늘어나면 부작용이 심하고 사망할 수도 있으니 성분표에 뷰테인다이올이 보인다면 정량을 꼭 지켜서 섭취하세요. 물론 먹으면 몸속에서 빠르게 GHB가 되면서 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사실 진정, 최면, 마취, 자백 모두 섬뜩해 보이지만 서로 그다지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약물을 이용해 자백받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뇌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있을지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다 궁금해서 한참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뇌는 진정, 최면, 마취, 자백과는 조금 많이 다른 분야로 보입니다. 반응이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사상을 변질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